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꽤 지났는데요. 아직도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도전적 행동 이전에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그리고 이 도전적 행동으로 변하게 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가 왜 바뀌었냐? 자, 이전에 이 도전적 행동은 어떠한 용어로 썼냐면요. 문제행동, 행동장애, 이상행동, 일탈행동, 역기능적 행동, 부정행동, 이런 용어를 주로 써왔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자, 여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이죠. 자, 2014년 이후에 많은 연구하고 학술대회에서 이 도전적 행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안합니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도전적 행동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제안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하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문제행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익숙한 건 문제행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 도전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거, 이거는 저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전의 의미는, 자, 이 도전이라는 말이 영미권에서 가장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회나 연구에서도 이 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도전의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또는 많은 노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게임이나 논쟁 등에 참여하거나 경쟁하도록 초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뭔가 우리나라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뭔가 맞서 대항하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전의 의미는요. 자, 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도전적 행동은 뭔가 자신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 도전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결정을 시험하고 뛰어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어려운 일, 뭔가 행동이 있을 때 이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떠한 자신의 능력과 결정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짧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자, 영미권에서도 자, 문제행동, 위험한 행동, 위협적인 행동으로 분류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의 행동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도전적 행동들이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서 도전은 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장애의 기질이나 특성, 아니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도전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들의 욕구에 맞지가 않아서, 아니면 그들과 상호작용하려는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숙해서 그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표출한다는 거죠. 결국 도전적 행동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로부터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뭔가 이제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정당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자 자기 결정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발달장애인이 표출하는 행동들이 장애로 인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이런 도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용어가 왜 바뀌었고 그러면 도전적 행동은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예전처럼 그냥 말하는 문제행동의 표출이 아니라 뭔가 우리 서비스 제공자와 방금 사회에 뭔가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의사소통적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전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도전적 행동이나 그러면 우리가 정의한다면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 당사자 또는 타인의 신체적인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 쉽거나 또는 행동이 일상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시설의 사용에 심각한 한계 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그 당사자의 접근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강도, 빈도 또는 기간의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정의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도전, 이 정의적인 측면 안에서도 이 도전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앞에 내용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보면 타인이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도전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돌발적이고 폭력적이며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부적절한 문제 행동, 발달장애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 불만 표출 방법,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 감정 표현 방법, 목적이 있는 행동.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한 부분은 발달장애인 행동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이고요. 발달장애인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설문조사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빈도를 한번 써봄으로 해가지고 자, 어떠한 행동의 종류가 있고 어떠한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타인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동이 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입, 눈, 코 등 후비기, 그리고 상처 파기, 얼굴 때리기, 종이나 옷을 찢거나 가구를 망가뜨리는 행위, 손 물기, 타인의 물건 훔치기,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머리 쥐어뜯기, 머리 찢기, 신체 일부를 벽에 부딪히기. 자, 밑에 보시면요.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기, 손가락 넣어 구토하기, 대소변 먹기. 자, 이걸 그냥 이제 우리가 수치화해서 나타냈지만은 이 형태를 많이 보자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각 개별적으로 다양한 도전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례를 가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례들의 그 행동의 유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도전적 행동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학교나 이제 시설에서 어떠한 행동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어떠한 행동 유형을 가장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올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 이 도전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기능적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행동의 기능이라는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도 도전적 행동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간략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도전적 행동을 하고 어떠한 과제나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화제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습득하기 위해서 거기 차단되었을 경우에 이런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때로는 이제 자기 자극적인, 감각적인 형태의 이걸 조금 더 감각 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도전적 행동으로 이런 추구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적인 요인도 봐야 돼요. 이제 꼭 관심, 회피, 강화제, 습득, 자기 자극은 아닌데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이런 도전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행동의 기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환경적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 도전적 행동을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했듯이, 자, 예전에 문제행동이라고 할 때는 뭔가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도전적 행동이 대물해 가지고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이유로 이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의 욕구하고 환경하고의 적합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안 그러면 표출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요구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본인이 선호하는 활동이나 대상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거고, 감각적 피드백의 여러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기회도 제한되고, 환경에 대한 특히 선택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만 되지 스스로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도전적 행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 ABA에서도 우리가 언어행동이라는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이 언어하고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선택,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회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 발달하고도 이 행동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도 언어 행동을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적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타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은 하나의 우리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의사소통 아니면 적절한 행동으로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지금 말하는 불통이 될 수 있는 도전적 행동, 부적절한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안 그러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이해하다 보면은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없애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우리하고 소통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하나의 우리가 바람직한 조금 더 형태적으로 안 그러면 시간적으로 때로는 이 강도적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행동으로 해줄 수 있는 대체 행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차단하지 말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도 이제 잘 준비해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